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기 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현재 경북 김천에 있는 현장에 지금 제가 잠깐 왔고요. 자, 이곳에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러 왔냐면은 천장 예인 모터를 교체하는 부분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그 작업 예인 모터 교체하는 것까지 제가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820 64D 보통 우리가 렉피니언 들어가는 모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24V짜리고 동관사님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불안하다 하셔가지고 AC 이제 이상으로 가 있는 220V 또는 380V 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스펙을 봤을 때는 현재 이 모터로도 돌아가는 큰 지장은 없지만은 농가사님께서 교체하시기 원하셨고 일단 교체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교체 작업을 하는 걸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는 사실 농가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가 꼭 이 파워싱이 깨져가지고 교체될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의외로 확률은 너무 낮지만은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중요한 게 특히나 이제 이런 이불 예인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불 이 시설 중에서 망가지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치를 빨리 못하면은 작물이 피해가 꽤 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지 제가 같이 낱낱이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모델을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 청호 계팩이 보시면은 이만큼 커요. 무게는 대략 한 30kg 정도 되고요. 모델명은 청호 계팩의 COMA 87054 이렇게 되고요. 현재 이 모터 같은 경우는 220 단상으로 형태로 짜여져서 왔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컨트롤 박스 이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상 또는 3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컨트롤 박스 짜져 있는 이 틀이 과연 단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3상으로 빠져 있는지를 따라서 이 모터 같은 경우도 그 배선에 맞춰서 나오게 돼요. 만약에 단상인데 3상 연기를 넣어버린다, 모터 100%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때 먼저 단상인지 3상인지를 먼저 그 업체에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제품에 맞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단상이고요. 220V 단상으로 짜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특이하게 가닥이 총 6가닥인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저 리미트 조정하는 이 부분은 리미트 선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로 구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돌아가기 위한 전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런 비닐하우스 개폐기 영상 보시면은 2가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불 예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6가닥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반대로 물리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이 모터에 돌아가는 부분이 전원선, 손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리미트잖아요. 리미트 돌아가는 부분이 리미트 선 반드시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도 쉬워요. 얘는 딱 봐도 2.5에 30, 얘는 1.5에 30 이렇게 티가 납니다. 자, 그러면 구상품을 제가 이제 빠르게 일단 알려드릴게요. 청호 계팩이 우리나라에서 3대 모터가 있죠. 우성, 청호, 엠파인. 전 이렇게 3대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방식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 형태에 따라오시면은 아마 설치하는데 그래도 배우시는데 용이하실 겁니다. 자, 일단 구성품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렇게 본체인 당연히 85054 모델 자체 본체가 있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60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기둥 파이프가 어떻게 되어 있죠? 60각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4판이냐 60각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말할 때 단상인지 3상인지 이 메인 기둥으로 설치할 부분이 60각인지 48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축 파이프로 돌리기 위한 이 부분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파이프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딱 껴가지고 모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소켓 브라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 파이프 들어가는 브라켓.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판. 이제 뒤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트로도 체결해가지고 딱 잡히기 위한 뒤에 한 베이스 판까지 되어 있고요. 자, 이 베이스 판을 체결하기 위한 볼트 너트 6개, 볼트와 너트, 그 다음에 이걸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한 스프링 와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 방금 저희가 축 파이프 브레싱에 꽂기 위한 볼트 너트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4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4개만 사용해도 괜찮아요. 나머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앞에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용접으로 저희가 처리할 거기 때문에 요 앞에 4개 이 축이랑 모터 결착되는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뚱뚱한 볼트 너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본체 그다음에 이 판을 결속시키기 위한 볼트 너트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설치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본체를 듭니다. 들어서 뒤집어요. 뒤집어 놓으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제일 먼저 스프링판을 잡습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기둥이 붙여야 되니까. 자, 아까 말했던 이 볼트 너트가 이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데 제가 볼트 너트 사이즈가 정확히 숙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몇 미리 그 복수알이 몇 미리짜리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먼저 그냥 그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얘는 19mm 롱 복수알로 사용해야 되는 볼트입니다. 19mm 보이시죠? 19mm. 자, 19mm로 이렇게 조이는 영상입니다. 먼저 1번 60가 판이랑 본체랑 결속을 합니다. 일단은 볼트 너트를 먼저 돌려놔야 돼. 미리 조으면은 이 껴가지고 잘 안 조여집니다. 식으로 좀 더 풀자. 자, 이렇게 스프링 와셔가 딱 붙을 정도만 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쭉 파이프 브라켓을 착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꼈던 얘 같은 경우는 17mm다. 17mm 볼트 너트가 17mm 복수알을 끼는 겁니다. 볼트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만약에 업자 불러가지고 모터 교체하잖아요. 돈 꽤 많이 들어가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도 하나 직접 하시면은 그만큼 농장 운영하시는데 비용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됐으면은 뭐 원키나 뭐 이런 집게 같은 것들 플라이어 같은 걸로 잡아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결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은 단단하게 요 브라켓까지 완성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다 그 파이프 들어가는 요 구멍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원래 파이프에 구멍 타공해가지고 넣는 부분인데 요건 스킵할 겁니다. 왜냐면은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용접을 할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틀이 다 완료된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겉 모습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부터 옆에 달려있는 요 파이프 틀을 이제 제거를 할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렉피년 제가 자주 사용했던 양축 모터죠.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판은 기본 되어 있고 60 각으로 되어 있는 이제 13mm짜리 볼트 너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걸 먼저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3mm로 그냥 쭉 풀면 됩니다. 이거 지금 드릴이 안 들어가서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뺐죠? 자, 그럼 이렇게 덜렁덜렁 거릴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을 뺄 건데 얘에 눌려 있는 전선도 풀도록 합시다. 자, 전선도 이제 이 2가닥짜리 선이 아닌 이제 이렇게 새롭게 6가닥짜리로 물릴 겁니다. 저희가 미리 사실 것도 깔아놨거든요. 2.5에 3C, 1.0에 3C로 해서 세팅을 좀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게 파이프가 여기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자 원래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 말고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19mm로 해서 볼트 너트 풀러줘야 됩니다. 미리 여 부분 풀어줘요. 여 부분 여기네요. 잡고 이렇게 풀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파이프를 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는 자 아까 이렇게 달렸을 때 파이프가 저기 안으로 쏙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냐? 가운데 기준 딱 가운데부터 여기까지가 27cm까지 저희가 재단을 할 겁니다. 미리. 만약에 너무 과하게 재단하는 순간 이제 망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가운데부터 저희가 27cm 정도로 해서 재단을 다 할 겁니다. 이 부분 자 잘랐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그라인더보다는 확실히 컷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방금 5초만 다 잘랐거든요.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도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축파에서 빼놓은 거 이거를 일단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미리 껴둘 거예요. 반대쪽도 미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자 정말 간단합니다. 유식과 판을 꼽아낼 겁니다. 꼽아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얘를 딱 대가지고 볼트너트로 체결을 할 겁니다. 지금 포인트는 여기다 대는데 볼트너트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닿더라고요. 이게 볼트너트가 이게 의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찔리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 볼트너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잡아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혼자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서부터 두 명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와셔 넣고 너트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시죠? 같이 하면 좀 빨라요, 여러분들. 자, 이제 걸었으면은 이제 넘어질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부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축을 이제 낄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들어서 이제 여기 사이에 이제 이걸 쏙 끼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혼자 되네, 여러분들. 됐어요, 여러분들. 다 했어요. 못하고 꽤 무겁다 보니까 이게 좀 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우기 전에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도 됐고, 두 번째는 저기 뒤에서 이제 볼트를 너트를 이 부분 볼트 너트를 자 이렇게 조여서 제대로 딱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13mm니까 다시 드릴 바꿔서 평이 맞는지 한번 보고, 제가 봐서 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정도 살짝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1차점은 끝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뒷부분에다가 이제 육각피스 쳐지지 말라고 박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는 돌아갈 때 이제 축이 이제 여기서 용접돼야지 모터가 돌았을 때 이제 계피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까지 하면은 작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전선 묶는 것까지 가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가닥인데 그냥 헷갈리실 필요 없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보시면은 빨간 선, 파란 선, 초록선인데 보통 공장에서 나올 때 이 초록선이 컴선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중간에서 그냥 기찻길 역할을 해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굴러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뒤로 굴러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굴러가고 뒤로 굴러가, 이런 식으로 약간 기찻길 역할을 해준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컴선. 그래서 보실 때 빨강, 파랑, 초록을 잘 구분을 잘 해서 테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르실 때는 자, 요 끝선, 얘가 잘라진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이 대칭하게 자른다는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겉에만 살짝 깐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게 익숙하니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스트리퍼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위 원체 오래 잘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벗기고요, 이런 식으로 벗기고 이런 식으로 벗기면은 깔끔하죠. 저는 이렇게 연장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 가위로 그냥 전 다 해버립니다. 아까 같이 말했던 것처럼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쥐꼬리 방식으로 교차해서 묶습니다. 그리고 한 접고 똑같이 쥐꼬리 연결한 다음에 반으로 접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일자처럼 모양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설치는 다 완성된 겁니다. 자,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기다 용접 치는 부분, 또는 어떤 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여기다가 뭐 육각피스 박는 경우도 있는데 육각피스만 하면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은 아까 그 볼트너트 체결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맞춰가지고 타공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더 힘듭니다. 그게 더 힘들어가지고 저희 현장팀 같은 경우는 여기 테두리에 용접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 용접 작업을 제가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마감을 했으면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리미트 부분을 리미트 들어갔을 때 물렸던 컴선이 제대로 물렸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작동을 좀 해보고 이 리미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같이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먼저 뚜껑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작동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올려! 쏴! 내려!
이 정도까지가 최대예요.